네, 격주로 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영교 의원님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너무나 많은데 보니까 지금 3대 특검 특위위원들도 더 추가로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환 교수 등도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제 3대 특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너무 사안이 많아서. 네. 일단 그래서 인원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더 늘리고 30일로 될까요? 고작 한 달로 이 많은 엄청난 수사를 다 해낼 수 있을까요? 특검 쪽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너무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수사를 거의 이제 뭐 쉬는 틈 없이 계속 예. 수사를 해오다 보니까 예. 좀 힘들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 진짜. 그래서 그런 여름휴가도 얘기가 못 가고. 많아서 예. 특검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던가요?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지금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들을 이제 네. 철저히 수사해서 예. 진상을 밝히는 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책임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이런 이제 추가 기간 예. 확대 동안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게 이제 그렇군요. 특검 입장인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은 가지수가 너무 많고요. 오늘 보니까 요양원에서 롤렉스 시계가 또 나왔어요. 그녀의 명품 그녀의 뇌물 창고를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 그 비서죠. 네. 유경옥 비서가 2개의 컨테이너 박스 중에 1개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어디론가 갔는데 이 도대체 여기 뭐가 들었냐? 제가 보기에는 목걸이며 뭐며 가방이며 안 버렸을 거다. 그럼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김건희 씨하고 그 건진법사 전성배가 둘이 같이 한 게 4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추계한 게. 근데 관봉만 하더라도요. 의원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관봉만 하더라도 지금 어나더 관봉이 또 발견됐다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겠냐? 그리고 그 법사위원이시기도 하고 정보위원이시기도 한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김태효를 통해서 1억 6천에서 2억 4천만 원의 국정원 공작금이 또 갔다는 거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지금 뭐 뇌물로 받았다고 이제 주장되는 명품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롤렉스 시계 예. 뭐 사실 그것뿐일 거라고 믿는 국민들 그렇죠. 아무도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발견된 뇌물들 금품들은 대부분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옷요양소에서 발견되고 예. 오빠집에서 발견되고 예. 뭐 처가집에서 발견되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더 많은 이런 금품들이 모여서 사실 숨겨져 있지 않은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 컨테이너 예. 그 이제 또 중요한 그런 예. 이제 보관 장소로 의심이 되는데 네. 거기에다 이제 현금 다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나라를 예. 진짜 처음에 예. 그들이 이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예, 그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완벽하게. 온 가족들이 동원돼서 조금씩 예. 이렇게 나눠 먹은 그런 게 지금 확인되고 정말 있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예. 그냥 1년 내내 수사해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진짜 이대로 될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패 권력에 사실상 본인들이 함께 협력해 놓고도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 단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명당할 위치에 있다? 헌법기관? 뭐 이런 주장을 해요. 홍준표 시장이 나서 헌법기관 아니고 법률기관이야. 이렇게 교정까지 해주던데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하나하나 뜯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그 특검에서 다 수사를 하지 못하면 국정조사 트랙이라도 밟아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는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특위가 계속 이제 책임위원을 지정을 해서 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모든 사안에 관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위원들이. 예. 그래서 그래요? 특검의 수사도 쫓아가고 있고 예. 뭐 언론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네. 한두 명의 의원이 한 사안을 계속 어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의 수사가 이제 잘 되기를 이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리서치하거나 모은 그 내용에 사실상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네. 또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거나 네. 이런 부분도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계속 그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네. 특검이 끝날 즈음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라든지 예. 또 아니면 이 청문회 예. 이런 것도 저희 특위 차원에서 어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제 국정조사나 청문회 같은 게 정말 필요하다. 법사위 소위도 엄청나게 뜨거운 국민적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검찰 수사관의 태도나 이걸 보고 안 되겠다. 검찰 개혁 똑바로 해야지. 이거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국민적 의식을 준 아주 중요한 소중한 계기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조나 청문회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까지도 나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덮자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또 신뢰를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은 네. 현재 지기현 재판부랑 대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사실상 사상 초유의 뭐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또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10년 만에 거의 최단 시간 내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파기환송 그렇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위기를 다 거치고 정권의 교체는 됐지만 대법원이 그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에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법원의 구성원이 사실상 내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전담해서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법원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그 법원의 구성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 사법 불신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법부가 자초한 거고 초래한 네. 거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사법부가 이 내란 재판이라는 이 중차대한 네. 재판을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그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네. 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당연한 명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합헌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재판의 공정성을 네. 담보할 수 있는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네, 네.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법위헌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법률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으니까. 근데 예. 사법부의 이제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이제 법원에서 계속 제기를 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위헌 위법성 예. 또 사법부의 독립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아, 특별재판부가 네, 아니라 특별재판부는- 내란 전담. 네, 그 주장은 이제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네.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특별이 아니라 전담으로. 네, 예. 구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다시 정했고요. 이거는 네. 지도부와 현재 법사위에서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네,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이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란 특별재판부 이 주장은 네.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예. 아시다시피 형사 전담 재판부, 가사 전담 재판부, 네. 민사 전담 재판부 예. 이런 식으로 법원에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지기현 판사가 거의
그 부가 혼자서 네. 이 내란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재판도 잘 안 열립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열려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단기간 내에 재판을 예. 마무리했는데 집중 심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사실상 세워라 내오라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여연대 민변 매주 모니터하고 있는데 MC 사회 보듯이 재판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도 또 국민들에게 공개도 제대로 네, 하지 안 않고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예. 그리고 내란이라는 이 중차대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이 재판이라는 게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그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외관, 공정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입법을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결자해제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리고 예. 좀 공정한 공정성을 가진 재판부로 전환을 모색해라. 조치를 하는 게 예. 훨씬 더 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좀 갈래를 타서 여쭤보면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한다고 하니까 직위원 판사가 이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 1심을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처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중계 문제도 MBC가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거절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상의해서 결정하면 자기는 하겠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지 의논해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양자가 합의하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직위원 판사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한 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는 공정성을 상실한 판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 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판사가 그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미 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이런 불공정한 외양을 보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이런 상황이면은 재판에 회피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위원 판사라는 한 사람으로 이 사법 불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룸사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샤르망 룸사롱 650만 원대 향응 접대에 대해서는 왜 결론이 안 나는 겁니까? 법원 행정처장에게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왜 결론이 안 나냐, 그렇습니다. 감찰을 하고 있느냐. 예. 그랬더니 지켜봐달라. 뭐 언제까지 하고 있다. 지켜보니까 5달이 지났어요.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죠. 손 놓고 있는 너무한 거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통 회사에서 650만 원에 해당하는 향응을 뭐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사안이 그 이재명 윤석열에 대해서 예. 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의 구속 취소 판결을 한 직후에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있든 안 있든 간에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이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법원이 더 이상한 거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직이 결정을 딱 해서 업무 배제 시키고 이게 일본 아닙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일반 공조직 같으면 세상에 버스 기사 800원인가요? 얼마 횡령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이 자기들은 65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를 접대받고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바로 온당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평균의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판사 자체를 해서도 되는 건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와중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친명 박희승 여당 안에서 소신 발언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어제 있습니다. 3대 특검 대응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약 30명,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특위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지금 특검의 수사의 당위성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아마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미아 의원이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박기성 의원께서 이제 그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민주당에도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로 가야 되는지 행안부로 중수청이 가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내부 내에서는 치열한 이 의견 개진과 서로 반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론해야죠. 입장도 다른. 민주정당인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바깥에 대고 얘기를 중간에 하면 그게 마치 이제 당에 분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분열이 있다 예.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네. 결론이 나면 그걸로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자. 그렇죠.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일종의 컨센서스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의 경우에 내란 전담재판부는 거의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특별재판부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거 토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뭔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담재판부로 가자.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중간에 토론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것도 지금 현재 단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네. 기정사실화하면서 거기에 비상계엄과도 같은 예. 그런 정도의 이제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네. 내용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토론의 과정에 있는 그 내부의 이견 중에 하나인 것은 네. 내부의 토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네. 공개적으로 할 문제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윤석열 계엄과 같은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굉장히 그 부분이 의로운 발언인 것처럼 네. 지금 박스 기사를 쓰고 그 있거든요. 부분이 좀 황당한 게 마치 네. 그가 똑같아요. 우리 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에서 법무부로 가는 것을 주장하는 의로운 의원이 있다라면서 보수 언론이 이제 엄청 띄워주죠. 그런 거랑 예. 거의 유사한 겁니다. 예. 법무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예. 행안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 사이에 과정에 열띤 토론이 있었고 행안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네.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사안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인데 네. 그렇게 발언을 한 그 한 사람의 발언을 제가 쭉 오늘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온통 그 기사를 맞아요. 도배를 한 거예요. 예. 그게 마치 이제 민주당의 그 내부에 분란이 네. 있는 것처럼. 내분으로.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토론의 과정인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 이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일방적으로 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래서 언론 개혁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어제 중요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예. 그런 느낌이 절감하셨죠. 들었어요. 네. 예. 저희는 매일 느낍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보면요, 의원님, 그 기본적으로 그 박희승 의원을 막 대서특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검사들, 그 다음에 퇴직 검사들, 검찰 동호회죠. 계속 그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유예 기간을 왜 주는 거냐. 이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이 또 다른 방식으로 수사로 농간을 부리면서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전광석화처럼 아예 그냥 해버렸어야 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제 이번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거는 지금 이제 당정대 모두 합의된 사안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뭐 아까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네.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종결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 행안부나 경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 이제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형소법에 뭐 검사 뭐 이 수사 서류의 증거 능력 이런 네. 부분을 지금 이제 경찰에게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네. 뭐 그리고 이의신청권을 뭐 어떻게 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어느 기관이 할 것이냐, 네. 수사기관상의 이런 이제 권한 충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국가수사위를 둘 것인가, 쟁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수사 기소만 분리하면은 네. 혼란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기간의 동안에 실제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건데요. 여하튼 이제 그 과정은 저희들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이렇게 흔들기,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해서 국회 법사위가 치열한 전장터가 되는 것 같고 그 전사가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게 붙어서 전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면서 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 아비규환 상황이 되었던데요. 그리고 많은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오셔서 매국노 이렇게 외치는 장면 봤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는 뭐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문의해도 이분이 임기가 있는 임기직 공무원이라 참 이게 해임도 어렵고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입법을 하더라도 소거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예. 이제 만약에 뭐 형사적인 비리라든지 그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사실상 면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지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네.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성동 이제 제 지역구에서 네네네네. 어제 저녁에 예. 당원들과 함께 독립군이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네. 영화였는데요. 그때 일제 시대 때의 독립군들이 얼마나 이 정말 탄압을 받으면서 생명을 무릅쓰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생 그런 그러니까요. 전투를 했는가 예. 이런 것을 진짜 눈물 납니다. 예, 정말 진짜 눈물겨운 그런 투쟁을 지켜봤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일제나 일본군들의 잔혹성 뭐 그런 이제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제 시대 때 그 일본군에 부역했던 그런 친일파들, 네. 매국노들 그들의 행적을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김영석 관장의 네.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게 오버랩되고 그게 이제 그때도 독립군을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 그 일제에 부역해서 사실상 그 독립군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이런 일을 했던 그 친일파들이 오늘날 여전히 득세하고 살아있는 이런 모습. 거기에다가 그 독립을 지켜야 되는 그 독립관의 관장이 그런 친일적인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 심판을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할 일은 많고 진짜 이 어떻게 나라를 세운 건데 이 나라를 윤석열이 진짜 거덜내려고 했었고 정말 나라를 그야말로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해먹으려고 했던 행각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 좀 더 가열차게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뵈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